사랑은 과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일까요? 특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지극한 사랑은 때로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죠.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왕의 맹목적인 사랑이 어떻게 한 시대를 뒤흔들고 그 파장이 한 세기를 넘어먼 훗날 다른 왕의 시대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묘하고도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로맨스를 넘어 한 여인의 끓어오르는 욕망과 왕의 절대적인 권력이 마치 폭풍처럼 얽혀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보여줄 텐데요. 과연 이 모든 경랑이 어떻게 조선 왕실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며 그 비극적인 그림자가 100여 년 후 훗날 정조대왕의 시대에까지 드리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 숙종시대, 화려한 궁궐의 깊은 곳에서 희대의 여인 장희빈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녀는 미천한 신분으로 궁에 발을 들였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눈부신 미모와 비범한 영민함으로 젊은 숙종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당시 궁궐은 서인 세력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장희빈 같은 미천한 궁녀가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 결코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왕실의 권위와 질서를 흔들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깊이 기울어 있었고 장희빈은 왕의 곁에서 마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조금씩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달을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궁궐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죠. 남인 세력은 숙종의 마음을 얻은 장희빈을 통해 다시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니까요. 대비마마의 차가운 시선과 궁녀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장희빈은 조용히 자신의 야망을 키워나갔을 겁니다. 어쩌면 그녀의 규방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더 높은 곳으로 오르리라는 굳은 결심과 함께 몰래 책을 읽는 모습이 그려졌을지도 모르죠. 숙종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맹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장희빈을 위해 기존의 왕실 법도마저 거스르는 파격적인 결정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마침내 장희빈은 왕의 지극한 총애 속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 아이는 곧바로 세자로 책봉되는 전례 없는 속도를 보였죠. 이는 당시의 중전, 인현왕 후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삼기 위해 심지어 인현왕 후를 폐위시키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으니까요. 비통함에 젖은 인현왕 후가 정든 궁궐을 떠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그녀가 쓸쓸히 국문을 나서는 비극적인 장면은 조선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졌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장희빈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화려한 중전의 복식을 입고 거울을 보며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룬 듯한 오만함과 만족감에 젖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인 대신들은 환호하며 장희빈의 곁에서 새로운 권력을 만끽했고 조정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죠. 숙종의 사랑은 이제 장희빈의 끝없는 권력욕을 부추기는 불길이 되어 조선이라는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한 왕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과연 이처럼 폭주하는 사랑과 권력의 질주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비극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 조선의 역사를 또다시 경랑 속으로 몰아넣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충격적인 전개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제 폭주하던 사랑과 권력의 질주가 어떠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 충격적인 전환점을 함께 살펴보시죠.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손에 넣었던 장희빈에게도 시간의 흐름은 야속하게만 흘렀습니다. 숙종의 지극했던 사랑은 점차 식어가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장희빈의 끝없는 욕심과 오만에 대한 깊은 환멸이었죠. 한때 그녀의 편이었던 남인 세력마저도
무소불위한 그녀의 권력 남용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총애가 곧 자신의 권력이라 믿었던 장희빈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걸까요? 숙종의 마음속에선 한때 그토록 애틋했던 장희빈의 모습 대신 폐위된 인현왕후에 대한 연민과 미안함이 다시금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왕으로서 국가의 안정을 도외시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렸던 지난날에 대한 후회였을지도 모르죠. 결국 숙종은 파국으로 치닫던 조정의 혼란을 수습하고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폐위되었던 인현왕후를 다시 중전의 자리로 복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환호하며 다시 조정의 중심으로 돌아왔고 장희빈과 남인 세력은 순식간에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인현왕후가 다시 궁으로 돌아오던 날 수많은 백성과 궁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위엄과 온화함은 다시금 궁궐을 감싸 안았죠.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장희빈의 절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중전의 자리에서 밀려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인 세자의 위치마저 위태로워질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숙종의 마음은 차갑게 돌아선 뒤였습니다. 한때 왕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방패를 가졌던 그녀는 이제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결국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때 조선의 최고 권력자이자 숙종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차가운 독배를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궁궐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궁녀들의 흐느낌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장희빈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손에 넣었던 한 여인이 한 왕의 변심과 냉혹한 정치적 계산 속에서 모든 것을 잃는 극적인 반전이었죠. 이 순간 우리는 개인의 감정이 한 나라의 운명과 권력의 속성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똑똑히 보게 됩니다. 장희빈의 죽음은 단순한 한 여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고 숙종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유훈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후궁은 결코 왕비가 될 수 없다는 엄중한 명령이었죠. 이 유훈은 조선 왕실의 권력 구조와 후궁 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왕비의 권위를 확고히 하고 후궁들이 왕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숙종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시간은 흘러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의 비극은 여전히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후대 왕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죠. 특히 조선 후기, 강력한 왕권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정조대왕에게 이 사건은 중요한 교훈이자 고뇌의 대상이었습니다. 젊은 정조는 장희빈 사건의 기록들을 읽으며 왕의 개인적인 감정이 국가의 안정과 백성의 삶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깊이 성찰했을 겁니다. 그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왕권의 중요성과 동시에 그 권력을 어떻게 절제하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었을 테죠. 정조는 할아버지인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면서도 장희빈 사건과 같은 과거의 격변이 남긴 정치적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고 왕실의 권위를 굳건히 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강력한 개혁 의지와 왕권 강화 노력 뒤에는 어쩌면 숙종 시대의 혼란스러운 역사가 드리운 그림자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암투국이 아닌 왕실의 근간을 뒤흔들고 한 나라의 정치적 지형을 바꾼 거대한 사건이었던 거죠. 이는 후대의 왕들에게, 특히 정조에게 국가의 안정을 위한 왕권 강화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되었습니다.